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세상 모두가 러시아 기름 안 산다는 이 판에 이란이 싸게 러시아 기름을 쭈쭈 파고 있고요. 사우디는 정산 요구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시장에 돌아온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좀 불만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선택을 한번 고민해 보고요. 이 판에 코스피 시장, 삼성중공업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도는 쿼드 일원이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쿼드. 이거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현하는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목표는 중공을 포위, 제압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중공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를 지 멋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좀 헝클어 버리려 하고 지도 질서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끼워달라고 설치니까. 그런데 중공의 가치는 미국이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미국을 비롯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가 중공의 가치를 공유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공 저거 그냥 둘 수 없다. 힘 빼버리고 쪼개버리자. 이게 최상의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전략을 지금 수년째 집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중공의 도발에 대한 응전이라는 거죠. 저 쿼드라는 것도. 그래서 저 쿼드가 향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도 가입하고 동남아에서 중공에 대항하는 여러 세력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 인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나토 비스무리하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집단 안보 조약 그런 비슷하게 이렇게 어떻게 진행될지 이걸 이제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공이 대만을 취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불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중공 폐망 해체의 도화선이 되는 거죠. 대만을 건드리면은. 중공은 지금 저걸 노릴 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를 친미 국가로 만든 이후에 그래서 러시아를 미국의 쪽화표로 만든 다음에 미국으로 티벳 저게 만약에 독립을 하면은 쿼드가 보호를 선언하는 거 이걸 중공이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중공의 악몽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수십 년째 중공과 지금 총질하고 있습니다. 싸움질하고 있죠.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인도 입장에서는 중공과의 이 싸움질에서 확실한 우군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쿼드를 활용하고 싶겠죠. 미국을 활용해서 중공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 이런 게 인도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인도는 지금 확실하게 친미 반중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중공과의 전쟁에서 최소한 지금의 푸딩, 러시아가 중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노골적으로 친미 반러 정책은 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도가 친미인 것만은 분명하죠. 친미 반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저는 정의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금 인도의 주적은 중공이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하고 중공은 친하니까 그래서 현재의 푸딩의 러시아 체제가 최소한 인도 중국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인도 입장에서는 친미 반러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기는 힘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도는 중공이 적이지 중공의 친구인 러시아는 인도의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러시아 관계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무기를 자꾸 사온다는 것이 미국의 심기를 몹시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인도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적절하게 이렇게 줄타기 하면서 무기도 값싸게 들여오고, 그래서 미국을 적당하게 또 달래면서 미국 힘으로 수적인 중공을 지금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유크레인 전쟁을 러시아의 침략이라고 규탄한 이 유엔 총회 결의에서
이 인도가 중공과 같은 기권표, 업스테인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동시에 중공과 같이 제재에도 불참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오일 더 많이 사겠다 이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인도 관리가, 익명의 인도 관리가. 참, 미국과 서방 입장에서는 참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러시아 오일을 우리만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독일도 지금 사지 않느냐 이러고 이제 항변한다는 거죠. 인도 입장은. 문제는 인도가 지금 자발적으로 제재에 동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미국의 세컨더리 생션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가 분명히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세컨더리 생션을 걸려버리면 미국이 인도를 제재하고 싶지는 않아도 할 수 없이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하여튼 미국과 인도 간의 갈등의 뿌리는 그러니까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는 이 사실, 요걸 좀 정리를 하고요. 그렇다고 미국이 인도를 그냥 지금 확 패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중국하고 인도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도는 비록 그 GDP 규모, 국가 전체 GDP 규모는 매우 크지만, 그러니까 워낙 인구가 많아서 또 그 인구가 아주 다양하게 매우 극빈 계층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가난하다고 평가해야겠죠. 그래서 참 그 가난한 인도의 그 에너지 사정은 이거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이런 곳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고려하고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인도는 오일 수요의 85%를 수입에 의존을 해야 하고요. 이게 매일 사와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 팬데믹 그 극복 과정에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금 오일 수요가 작년 이후에 지금 폭증을 했다는 겁니다. 금년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년보다는 거의 8% 이상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일 수요가. 그래서 매일 한 515만 배를 사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일은 분명히 사와야 하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살살 꼬신다는 거죠. 20% 깎아준다는 겁니다. 20% 깎아준다고. 그래서 무려 300만 배럴어치나 샀다는 겁니다. 아이 골치 아픕니다. 300만 배럴 사면은 러시아가 수출하는 물량이 대략 한 500만 배럴인데 이 중에 160만 배럴은 중공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인도가 만약에 300만 배럴을 사주면은 이 정도면은 러시아 오일 제재는 하나마나 돼버리잖아요. 네? 이 정도면 개구멍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고속도로 뻥 뚫리는 게 돼버리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요거는 매일 저렇게 사준다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러시아가 500만 배를 뭐 이렇게 저 숫자가 매일 저 정도를 수출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예, 단위가 매일입니다. everyday.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제 저렇게 샀는데 앞으로도 저런 규모로 비슷하게 자꾸 사면은 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의 오일 공급망은 그러니까 이라크 27%, 사우디 17%, UAE가 13%, 미국이 9%. 이게 러시아 비중이 높은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 이번에 유가는 폭등해 있는데, 그러니까 유가 폭등하니까 인도 같은 이런 그 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깎아준다고 이제 꼬시니까 이렇게 한번 샀다는 겁니다. 줍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이런 독자적인 행동은 지금 이 대러시아 경제전쟁 전선에서 당연히 국제적인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인도랑 어떻게 될 거냐, 인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기자들이 자꾸 물으니까 젠 사키가 대변인이죠. 여성분. 우리는 다양한 경로로 인도와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답변을. 이런 거 다 트윗에 이렇게 다 나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거 참 뭔가 지금 마크에 조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구입하는 것은 워낙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당장 전부 확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매입량을 줄여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인도가 이것을 핑계로 댈 수는 없겠죠. 인도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낮잖아요. 위에서 봤지 않습니까? 미국이 9% 차지하는데 미국보다 훨씬 낮다고요, 비중이. 그렇고 또 러시아가 20% 깎아준다는 거, 이거를 산수를 한번 해보면은 가령
그 국제유가 120불짜리를 뭐 20% 깎아줘 봤자 96불인데 96불 자체가 저는 매우 높은 고유가라고 저는 그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거 국제유가를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근본 문제 아닐까. 예? 그리고 지금 그 유크레인 전쟁에서 이미 그 러시아 전체적으로 이 지상전은 패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어저께 그 젤렌스키 트윗을 보면은 러시아 군대 40% 괴멸됐다고 그 젤렌스키 그 유크레인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또 그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데 그 헤르손이라는 그 도시 초기에 점령된 걸로 알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유크레인 군대가 반격을 해서 탈환 작전을 지금 전개를 했는데 그 이제 공항부터 뺏어야죠. 왜냐하면은 그 러시아 전투기가 거기서 뜰 수 있으니까 공항부터 이제 뺏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러시아 장군 하나를 또 쏴 죽였다는 겁니다. 예. 러시아 장군은 얼마나 죽는지 뭐 5명인가 뭐 5명 이상 지금 죽은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러시아 제공권 장악 지금 완전히 못한 것 같고 이거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이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CNN 속보에 그 CNN 기자들이 이제 그 유크레인 어떤 그 취재를 가는데 하늘에 지금 미국이가 떠 있는데 저게 러시아 그 비행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유크레인 비행기라는 거죠. 선회를 한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공격하기 위해서 전속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선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거리 찾고 있겠죠. 그다음에 그 유크레인 전투 헬기도 그러니까 전투 상황이라면 매우 고속 기동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선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그다음에 지금 그 마리우폴 그 점령된다는 거 아조브해에 있는 그 조그만 도시인데 이것도 개전 후에 아직도 점령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 뭐 오늘 내일 가령 뭐 점령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거 이제 그 적은 도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점령을 못하고 있다는 거고 정상적인 그 군대와 군대의 그 싸움, 전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단 원칙인데 정상적인 전투에서는 연일 참패니까 아예 이제는 그 미사일하고 그다음에 포격 이런 걸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살상하는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죠 이거. 그러니까 명백하게 전쟁 범죄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황이 특별 성명까지 내버렸습니다. 예? 머스크, 센서리스 머스크라고 기사 한번 보십시오. 집단 학살이라고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러시아가 몰리고 있습니다. 예, 국제 여론은 매우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그 막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인도도 예, 분명히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지한다고 계속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러시아의 어떤 그 저런 만행을 보고도 러시아 기름을 계속 사는 행위를 과연 계속할 수 있을지 일단은 또 그 의문이고 이제 여기서 미국이 이제 잘 달래야 되지 않을까. 미국이 상당히 지금 그 인도 행위가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불만이 많은데 그렇다고 쭉 패서는 안 될 것이고 달래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가 걱정하는 거는 기름 확보하는 거죠. 기름 확보하는 거니까 미국 기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제 시장에 원유 공급을 늘려주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인도의 걱정거리를 덜어주고 그래서 유가 내려가면은 그럼 인도가 저런 짓을 계속 할 리가 없잖아요. 미국이 뭐 하려고 미국하고 인도가 뭐 하려고 미국하고 대놓고 반목하거나 미국과 등지는 짓을 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도의 어떤 걱정거리를 달래주면서 결국 인도도 제재 대열에 동참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앞으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왕조 체제의 여러 국가들 중에 어떤 일부 세력을 지금 대표하지 않습니까? 종파로는 수니파를 대표하고요. 석유로는 오펙을 대표하고 정치로는 어떤 거 친미 국가입니다. 이것도 친미 국가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나 중공을 반대한다기보다는 그냥 또 쟤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정도. 중동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렇다고 중립이고 양다리 외교하는 건 아닌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하여튼 성격 규정하기가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중공은 한편 석유의 고객이고요. 러시아는 한편 석유를 파는 동업자이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오펙 플러스라는 이름의 카르텔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자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러면서 한편 이 사우디는 중동 내의 지역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지원 세력을 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러시아하고 중공 얘네들 한 표 또는 영향력 이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또 관계를 관리할 필요도 있는 거고 이런 관계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지금 특징이 사우디는 지금의 늙은 왕, 지금의 늙은 왕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확실한 친미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유 거래할 때 달러만으로 석유 거래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달러가 기축통화 반열에 올라서는데 아주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늙으니까 늙으면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will return. 이게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결과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운명이고요. 돌아가시는 그런 도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아들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이런 세습 왕조 국가 상태인데 그런데 이 젊은 아들 이 양반하고 바이든 정부가 지금 약간 껄끄러운 것 같습니다. 바이든하고 좀 약간 껄끄러운 것 같습니다. 유크레인 전쟁에서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탄한 요 유엔 총회에서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사우디가. 이란하고는 또 다르죠. 이란은 중립이었으니까. 그런데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위해서 원유 정산을 바라는 미국과 서방의 부탁 이거는 계속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약속 즉 정산을 서서히 하겠다. 그러니까 매월 오펙 플러스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번 달에는 얼마 늘리겠다. 얼마 늘리는 게 대략 한 40만 배럴씩 이렇게 천천히 정산하겠다. 이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원유 거래할 때 달러만 결제하는 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완전히 미국을 자극하는 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젊은 왕세자가.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영국의 존슨 총리가 특별히 사우디하고 UAE를 특별히 방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 대영 제국의 수장이 몸소 찾아가서 기름 좀 더 팔아달라고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효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런 기사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우디 입장은 러시아 제재보다 이란 제재 지속 여부가 더 관심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러시아 제재를 위해서 미국이 이란과 핵 합의 복귀하고 제재를 풀어버리면은 그러면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란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상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 이란이 원래부터 골수 반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78년까지 과거 팔레비 왕정까지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습니다.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때는 잘 나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란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까 과거처럼 이란이 계속 깽판 치면은 모처럼 얻은 기회를 날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란이 만약에 이번 기회에 과거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란이 과거 팔레비 시절과 비슷한 친미 노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야.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공 저 지배 세력은 기본적으로 쟤들은 무신론이고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본질이 인간이 먼지에서 저절로 생겼다는 거죠. 우연하게 저절로 생겼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관이. 이쪽 중동에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이슬람이 이 종파의 대립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예, 기독교도 창조했다는 거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지만 그러나 중공과 러시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점도 좀 알아야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트럼프가 테러리스트에 올려버렸는데 이번에 이걸 이제 빼는 것으로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이제 이란이 핵 합의 돌아가는 복귀하는 조건으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아직 미국이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언론에 이 부분을 매우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재 가장 위협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힘을 가진 나라가 이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혁수대를 테러리스트에 올린 거 이거 유지를 할 실익은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시장에 돌아오면은 원유와 가스 공급은 늘어나고 러시아는 점점 더 시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냐. 오펙 플러스에서 러시아가 퇴출될 가능성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거 시간의 문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크레인 전쟁 시작 전서부터요 전쟁으로 일시 지수는 급락을 하겠지만 결국 연준의 3월 회의 끝나면 안도랠리 가능할 거다 이렇게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보시면 전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벌써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폭락할 때는 살벌하죠. 그런데 오를 때는 오오 하는 순간에 그냥 쑥 올라가 있는 게 이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이 외국인의 옵션 순 매도 포지션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17일부터 급증했습니다. 이틀간. 저는 이게 매우 주목이 됩니다. 이 의미는 적어도 코스피 지수가 현 수준에서 추가 급락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하기가 쉽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 미국을 따라가서 미국 따라쟁이니까 코스피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쑥 회복될 가능성을 이제는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파생 삼국지 영상 한 별도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주총에서 사장이 세 가지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1번, 드릴십 매각의 가시적 성과 곧 있을 것 같다. 이 곧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FLNG, 이건 해상 액화 가스 공장이고, FPSO, 이거는 원유 공장, 해상 원유 공장인데, 이런 거 앞으로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고, 세 번째로는 가스 운반선 LNGC인데 금년에 50척 이상 수주할 거 기대한다. 자, 이 세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제 입으로 이런 구체적인 말을 하는 것은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무리잖아요. 저는 제 3자이기 때문에. 근데 사장이 주총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 운반선 50척이라면은 이거 작년 수주량의 2배 이상입니다. 근데 금년 들어 지금 4척 수주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50척을 맞추려면은 3월 달을 포함해서 12월까지 매월 4척에서 5척씩 이렇게 수주를 해야 가능한 규모입니다. 네. 사장이 지금 저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